아니 저기 위에 세 번째? 네. 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총을 맞고 쓰러진 다음에 이제 성동일 배우가 김유정 배우를 업고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급변적으로 눈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 그 장면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 담긴 그 엔딩 씬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장면을 연출하신 감독님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장면을 연출할 때는 둘이 다 같이 어떤 결정이든 모든 결정을 다 같이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출한 장면이고요. 그게 급변에서 이제 그 전에 성당 장면 폐성장에서에는 올라갈 때 눈이 그냥 흩뿌리는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 경과를 둔 거죠.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국도변에서부터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정연을 얻고 철옹이 산길을 올라갈 때 눈이 좀 흩뿌리다가 또 상원이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 산길을 쫓아서 올라갈 때는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성당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동안 그 성당 밖에서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다가 그쳤다. 그리고 이렇게 그친 그 시간 경과, 그들이 이 안에서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 결자해지를 하는 동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다라는 것도 표현해 주는 거고, 사실은 눈을 더 많이 내리거나 눈을 더 깔 수 있었으면 욕심 같아서는 더 깔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로 저희가 할 수 없었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그 성당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 경과를 주려고 했고, 그래서 그 시간 경과 후에 그 눈 쌓인 산길은 눈이 이미 그치고 뭔가 막 이렇게 몰아치고 있던 어떤 감정들이 딱 그쳐내리고 그 위를 막 지저분한 어떤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흰 눈이 쌓인 길을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사죄를 하면서 죄를 뉘우치면서 딸을 업고 간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자 해지의 시간 경과에 비해서는 눈 쌓인 양이 거의 며칠에 걸쳐 내려야 쌓일 정도인데 실질적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용서와 어떤 그런 의미잖아요. 하얗게 눈가에 빨간 피가 흐르고 있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씻고자 하는 상원에 이 정연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장면을 되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사실 그래서 전체가 하얀색 눈이 있는 곳을 찍고 싶었었어요. 원래 감독들은 순백색의 새빨간 피만 있고 거기서 상원이 정연이를 업고 자기가 죽였던 여자의 딸이고, 그래서 자기가 10년간 키워왔던 이 아이의 아픔을 알게 됐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상원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쐈지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순백색의 어떤 그런 공간을 찾아다녔었는데 그때가 약간 눈이 녹기 시작할 때였어요. 여러 가지 촬영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 장면을 나중에 찍은 건가요? 그렇죠. 그걸 나중에 찍어. 올라가는 장면을 찍었으면 괜찮은 건데 같이. 그래서 못 찍었구나. 그게 이제 동시에 찍지를 못하고 따로 찍었는데 그 사이에 약간 뭐 어떤 기후와 날씨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저 때 눈이 안 왔는데 이때 왜 눈이 쌓였을까 했던 이런 관점보다는 약간 의미적으로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대화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함은 들지. 이제 그 눈이 왜 쌓였는지. 궁금함은. 아니 넉넉한 막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화라면 아마 날씨와 이 기후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보통의 영화들이 저렇게 예산에 쫓기고 하는 영화들은 그런 날씨를 기다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의도한 거에 맞춰서
최선의 상황을 어쩌면 최선이 없어서 차선의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눈 쌓인 장면의 장소와 이 업고 올라가는 산길은 전혀 다른 공간이거든요. 저희가 촬영한 공간은 그걸 저희가 이제 유사하게 매칭을 시키면서 그래도 눈이 있는 장소를 그나마 찾아서 겨우겨우 찾아서 차선을 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 감독이 말한 것처럼 그걸 이제 너그럽게 저희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서 한참 그렇게 했다. 네. 이쯤에서 그러면 감독님 퀴즈 하나 내고 저기 상품 이 영화 티켓 값은 명량의 티켓 값이랑 사실 거의 똑같은데 이 영화 예산이 어느 정도였을까? 예산을 맞추시는 분 직접 선물 유정 씨가 저 스킨푸드에 사인해서 한 장 주는 거지. 자, 이 영화 예산 맞추실 수 있는 분. 네, 저 손 드신 분. 3천만 원. 네, 3천만 원 나왔습니다. 또 아무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10억? 10억? 3억이요. 3억? 내가 뭐 10억. 저는 비밀을 모르니까 정답이 나오시면 알려주세요. 네. 15억. 정답. 15억은 아니지. 순대잡비. 제작비를 이렇게 좀 높이 불러주셔야지 저희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15억, 지금 15억이 나와도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이 영화 10억짜리를 볼 수 있다라면, 네. 네. 20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께 선물 드리면 안 될까요? 선물 두 개. 감독의 소망인데, 저쪽. 감독의 손. 8억. 8억은 여고 계단 두 번째 이야기 예산이었었어요. 여기. 6억. 20억으로 정리하시죠. 왼쪽으로는 20억으로 정리해요? 네. 실제 예산은 20억보다 훨씬 안 되는데, 우리 제작하신 분이 20억의 퀄리티로 보신 분에게 상을 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우리 유정 씨가 사인해서 저기 그때 상준 거. 유정양이 사인하는 동안 아까 그 장면 그 말씀드리면 지루하시니까 너무 거기 유정양이 너무 비수를 찔린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유정양이 엎이는 장면이 많아요. 거기 중간에 저기 호준이한테도 엎여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산길 아까 거기서도 송정일 선배한테 엎여가는데 유정양은 되게 즐거워했고요. 엎여있는 장면에서 사실 되게 슬픈 장면이지만 미안합니다. 네. 되게 오해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엎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요. 엎여보면 엎여서 연기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유정양 말이 사실입니다. 진짜 친아빠가 아닌 이상 엉덩이를 못 버티니까 되게 이렇게 점점 뒤로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돼요.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호준 저를 업으면서 손을 벌벌 떨시긴 했지만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준 오빠가 성도희 선배님보다 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준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그 장면에서 호준 씨가 그 산길 올라가는 장면에서 힘들어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장면을 지금 편집상으로 보신 장면은 되게 짧지만 저희가 이걸 찍을 때는 어느 부분을 쓸지 결정할 수 없어서 이 밑에서부터 저 산등성이 위까지 계속 업고 올라가게 했어요. 그게 엄청난 롱테이크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리가 풀려서 그냥 주저앉아서 컷이 됐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했었어요, 호준 씨가. 사실 영화는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텍스트를 그냥 표현한 것이기도 하는데 아주 큰 자본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야만 겨우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영화의 퀄리티에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그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임권택 감독님이 새떼의 장면을 찍으려고 철새 도래지에 가서 새떼가 나를 때까지 기다려서
며칠을 기다려서 그 장면이 나타날 때 찍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탄생하는 방식은 저런 거야. 맞아, 기다려야 돼. 최고를 찾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저 자리에 서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저 최근 작도 마찬가지로 촬영하다가 비가 내렸는데 비가 오면 찍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후로 찍는 장면이 비가 오니까 앞에 찍은 장면을 다 못 쓰거나 나머지 장면을 다 비 온 거로 찍거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촬영을 취소하고 다시 이제 불러놓은 부조 출연분들 다 돌려보내고 스태프들 다시 숙박시키고 밥 다시 다 주고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프로듀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근데 감독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직도 제 영화도 그랬는데 촬영 중에 비가 왔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씬은 중간에 비가 오는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 그 학대받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한 순간이기 때문에 비라는 게 원래 갑자기 오잖아요. 어느 순간에 비 갑자기 내리는 수도 있지. 그래서 비 오는 장면을 그냥 찍었어요. 비가 계속 오지 않잖아요. 비가 오고 또 개잖아요. 비라는 건 개기 마련이지. 그래서 제 영화 보면은 맑다, 개었다, 흐렸다, 비오다 이런 게 한 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영화보다 예산이 더 많은 영화긴 하지만 모든 감독에게는 그 어떤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 작은 예산 여러분들이 맞추신 20억 예산에 한참 저 아래 상상도 못하는 너무너무 작은 예산인데 영화를 보고는 그렇게 작은 예산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간도 많고 인물도 많고 이미지도 많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배우랑 스태프들이랑 감독이랑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렇게 끌어냈구나. 근데 다만 관객분들이 사실 영화 보실 때 그런 거 안 따지시잖아요. 예산이 높든 낮든 재밌냐 재미없냐 나에게 뭘 좋냐 안 좋냐만 따지지 이거를 좀 예산이 적은 영화니까 좀 잘 봐줘야지 쉽게 봐줘야지 그러지 않고 너무 냉정한 분들이기 때문에 감독의 높아심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겉에 그 이상한 약간 연결이 어려운 그런 것보다 내용을 더 이해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드리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신 거죠. 너무 그 질문에 너무 매달리면은 자꾸 너무 들키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쿨하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